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초석으로 날씨가 많이 수그러졌어요. 뭐 낮에 온도도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수그러지니까 또 운동을 또 쫙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덥다는 핑계 대고 뭐 이렇게 좀 쭈그러졌었는데 이제 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무슨 질문하셨냐면 강의 도중에 보면 식품 첨가물 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식품 첨가물이 왜 나쁘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 내 부모 마음에 또 아이들 마음에 부모가 먹는 것은 애들이 그대로 또 쫓아 먹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존벌레를 잡지 않고는 본인 건강과 가족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아픔을 안겨주는 이 잘못된 생각, 그게 바로 마음속의 존벌레입니다. 식품 첨가물 좀 먹으면 어때? 그 생각입니다. 그 존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식품 첨가물 그 원료 보면 크게 하나는 화학 합성으로 만드는 첨가물이 있고 하나는 천연 물질이에요. 화학 합성물, 예를 들어서 석유 등의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안전성 테스트가 의무적이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그 동그란 거 우유 같은 거,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거 거기에 바나나가 얼마 들어가고 딸기가 얼마 들어갔겠어요. 먼저 뿌리 화학자가 그거 3초만 만들어냅니다. 보니까 딸기 우유하고 이 바나나 우유를 물 조금 섞고 젓가락으로 휘휘 지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그게 화학 첨가물이에요. 식품 첨가물의 위력입니다. 화학자들은 그런 거 그냥 금방 합니다. 또 천연물질, 수목이나 해저 등의 자연 소재를 원료로 만듭니다.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약품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물질을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다 그런 거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실제 약 1000여 종을 그냥 이런 천연 물질에서 이렇게 그냥 식품 첨가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제조, 우리가 뭘 만들 때, 그 다음에 가공할 때,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이런 식품 첨가물이 제조는 7가지, 그냥 대충 가공할 때 쓰는 식품 첨가물은 9가지, 그 다음에 보존 재료는 5가지, 총 21종의 이런 식품 첨가물을 우리는 그냥 늘상 접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먹으니까 자식들도 먹는 거고 내가 그냥 먹어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자식들 먹여도 되겠지 그냥 먹는 그게 존벌레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가 뭐니? 옛날에는 그냥 생산해서 그냥 당일치기로 먹어졌기로 끝났어요. 그걸 좀 더 음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소금에 절였고 그게 절임 음식 아니에요. 하나는 말려서 고사리 말려서 다시 물에 불려서 쓰는 이런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생산해서 운반해서 보관해서 또 가게에 남겨서 이걸 또 사 먹는 소비자까지 가는 때문에 병균이 생길 수 있어? 살균 보존은 필수예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가 직거래해야 되는데 직거래가 아니고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착색료, 빛깔 때깔이 안 좋으면 안 돼. 안 팔려. 또 때깔 이쁘게 하라고 광택제까지 내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여기 마트에서 사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은 그냥 식품 첨가물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왜?
가공육이 식품 첨가물 보면 강화제, 조미료, 산미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표백제, 고미료, 광택제. 또 보존하는 것은 보존제, 살균제, 산화방제, 방부제, 물품유지, 향상제. 어쨌든 21종을 우리가 그냥 보통 버무린 걸로 먹고 살아요. 어떻게? 마트에 사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음식들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는 어떻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품 첨가물이 뭐가 문제냐 이게. 또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죠. 아, 똑똑한 양반인데요. 사용이 허가된 식품 첨가물들은 동물 실험 등에서 독성 테스트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36.5대 37.2도의 체온을 갖고 있어요. 개는 체온이 얼마예요? 개는 38.3도에서 39.2도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38도에서 39.2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안으면 따뜻해져요. 고양이도 안으면 따뜻해져요. 그 안고 다니는 개들,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한테 개가 체온을 뺏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냉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몸이 차가워지면 수족 냉증이 와서 병들어 죽잖아요. 수만 가지 병이 들어 죽잖아. 그래서 이 개나 고양이도 사람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도 사람이 앓고 있는 다양한 각종 성인 질환과 각종 질병들을 그대로 받고 있어. 그 근본에는 체온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허가된 것이랄지라도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동물을 기준으로 동물에게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용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독성이 판명돼서 사용이 금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두부나 햄에 이용되었던 AF2라는 거, 항골 안에 발견돼서 사용이 금지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참 그러고 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품에 여러 종류의 첨가물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식사 시에 이것저것 여러 개 주워 먹었을 때 화학 반응 역시 일어날 수 있고 안정성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각 식품 첨가물의 상호 독성 이것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햄과 덴뿌라를 같이 먹으면 백혈병 발병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이 독성이 나타나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냥 먹자마자 설사로 그냥 바로 삐리릭 하는 이런 급성 형태로 나타나는 거,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독성도 있고 몇 세대 후에 나타나는 유전 독성도 있다.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에다 막 넣고 지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먹어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속에는 존벌레를 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체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과거보다 이 식품 첨가물이 대량 사용되고 활용되고 이러한 식습관을 가진 이후에 이러한 암 발병에 또 다양한 질환들의 발병 양을 보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암성 물질이 많고 또 어떤 것은 잠복기가 15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15년 뒤에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 몇 세대 후에 나타난 유전 독성도 있다. 누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3세대 후에 발현되는
식품 첨가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에서. 그리고 인화합물은 칼슘의 이용을 저해한다. 이건 인화합물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여기에 가공식품, 설탕이 들어간 어떤 음식에도 전부 다 인이 많아요. 그러면 칼슘 흡수를 저해. 골다공증이 생겨. 이빨 충치 생겨.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첨가, 무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가능한 적게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남들도 다 먹어도 뭐 별 문제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존벌레를 점점 왕존벌레, 비만 존벌레를 키우면 본인이 일단 병이 들어. 그리고 그것을 본인만 먹고 뚱땡이가 돼서 병들면 괜찮은데 식구들에게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집에서 관심 갖고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하는 것이 보약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집밥이 보약이다. 그 숨은 속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귀에 익숙한 글씨들, 그 글씨들이면 됩니다. 김장김치, 총각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늘 들었고 늘 불러보는 이름이에요. 그런 음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를 최소화해야 돼요. 조리 과정이 많고 복잡할수록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고 맛이 좋아요. 그리고 자연식품, 해독작용이 있는 음식을 먹자. 그 자연식이잖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 이 아미노산이 풍부한 이런 홍유 음식들, 이런 것들 많이 먹으라. 그리고 수입 식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줄여라. 끊어라. 뭐 끊으라 할 수는 없고 줄여라. 바나나나 감귤류 같은 것들. 방부제나 포스트 하베스트라는 농약 사용하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 마트에서 구입하는 거 취소하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좀 적게 먹고, 그러면 귀찮은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집에서 가능한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희생봉사하는 결혼한 이유입니다. 그게 귀찮아서 돈 주고 갖다 사 먹고, 그러니까 신랑도 병들고 본인도 병들고 아새끼들도 병들고, 그리고 나서 다 병들어서 병원에 들어놓고 나면 그때 좀 좋은, 이미 끝난 것이요. 게으름도 존벌레요. 그러면 그러죠. 어찌하면 좋은가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건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해. 왜? 안 좋은 거니까. 있습니다. 그게 자연식 중에 우리가 먹을 거는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등을 송풍,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이게 빠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생식이에요. 그것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그 병증에 맞게 배합을 달려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그래서 오행생식이 최고 상위의 고급진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 인천에 계신 분,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분, 아침, 저녁으로 먹는, 한 끼만 먹어도 병 없이 살아. 그런데 두 끼, 세 끼를 먹으면 아픔 없이 사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긴 얘기로 아프지 않은 게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장담한다 이 말이에요. 70세인데 혈액 검사 결과 얼마? 30대라는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가. 그게 자연식, 생식, 오행생식의 파워입니다. 최고 고급진 이유가 그겁니다. 제철 음식은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생산될 때만 먹으면 됩니다. 뭐 방부제 필요 없잖아요. 있는 대로 먹는 거지. 그래서 이 자연식인 그 중에 생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 뭐 어째 세대를 달리해서 유전자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품 첨가물, 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식품 첨가물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니, 그게 최고의 고급진 음식이고 건강식 아닌가요? 그게 바로 생식이에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글로 배겨진 이러한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눈과 귀에 익숙한 그런 식재료로 만든 음식, 그게 바로 집밥의 보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도록 귀찮더라도 집밥이 보약인 이유를 설명했으니 식품 첨가물 줄이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